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시장을 겨냥해서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오늘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마귀의 양심을 뺏겼냐? 그러면서 피눈물, 마귀 같은 예사롭지 않은 표현을 사용했고요. 특히 다주택자들을 겨냥해서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다라고 단언했습니다. 자, 그 메시지 내용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다주택자들과의 전쟁을 선포한 겁니다. 과거의 실패, 그러니까 특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답습하지는 않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이렇게 강한 표현을 매일 연일하는 만큼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뭔가 불안함을 나타내는 반증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의 계속된 이 직접적인 압박 메시지, 글쎄요,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지금 제일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연일 내놨던 대통령의 메시지 가운데 오늘 수위가 가장 강력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런 메시지를 보고 네. 대통령이 불안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건 아닙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대통령의 메시지가 정제되고 계획적으로 다 이게 생각이 있어서 하는 거지 불안하다고 막 올리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민주정부 두 번을 거치면서 부동산 정책 실패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에서도 부동산은 또 실패할 것 같지 않냐, 또 여론에 밀려가지고 물러설 것 같지 않냐 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번 정부는 다르다라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고, 저는 더불어서 청와대에 53명의 스텝 중에서 다주택자가 11명이나 있습니다. 네. 이분들한테도 저는 강력하게 경고 보내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 내용은 저희가 바로 뒤에 저희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불안함의 표시 아니냐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 아니다, 오히려 자신감의 표현이다. 전 정부에서는 실패했지만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지금 해석을 해주셨는데요. 대통령이 시장을 너무 만만하게 보고 네. 과도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굉장히 강하게 듭니다. 왜냐하면은 저런 종류의 메시지를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도 본 일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2017년 8월 3일에 당시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 기회를 드리겠다. 내년 4월까지 집할 기회를 드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내년 4월은 2018년 4월이에요. 그 2017년 8월, 2018년 4월을 거쳐서 어떻게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는가, 이거 다 우리 국민들께서 경험해 보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대통령은 버티는 것보다 파는 것이, 뭐 일찍 파는 것이 늦게 파는 것보다 유리할 것이다라고 말만 할 게 아니고 적어도 본인이 솔선수범해서 분당구 순회동 양지마을에 있는 본인의 아파트부터 파셔야 됩니다. 살지도 않는 집을 본인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은 그 주택이 적어도 가격이 현상 유지가 되거나 오를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국민들께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네. 본인이 집을 파는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말을 한마디를 해도 해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야당에서는요, 방금 우리 송 대변인이 말씀하신 이 논리로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집값을 잡으려면 정부와 여당이 먼저 솔선수범, 그러니까 말이 아닌 행동을 보여라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부터 똘똘한 한 채 쥐고 버티는 것처럼 보이니까 무슨 정책을 내도 약발이 먹힐 리가 없습니다. 포크레인 몰고 호통친다고 잡힐 집값이라면 그 쉬운 것을 왜 여태 못 잡았습니까? 이재명 정권 인사들의 내로남불입니다. 정권 핵심 인사 상당수가 강남, 한강벨트에 고가주택을 갖고 있고 이 중에 10여 명은 다주택자입니다. 민주당 의원들과 이재명 정부의 관계자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5월 9일 전까지 집 파실 겁니까? 만약 이 내부자들이 5월 9일까지 자신의 주택을 매각하지 않는다면 시장은 정책을 만든 사람들조차 이 정책의 효과를 믿지 않는다고 생각할 겁니다. 설계자가 따르지 않는 규제를 국민이 왜 따르겠습니까? 오늘 오전에 조선일보 신문에 난 기사 내용을 보면요,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의 참모들 조사를 해본 겁니다. 그랬더니 이 가운데 집이 두 채인,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인 경우가 12명에 달한다는 겁니다. 자, 대통령이 오늘도 마귀를
이 언급하면서 다주택자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라고 했었는데 정작 참모진은 12명이나 다주택자다.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납득하기가 쉽지 않죠. 강유정 대변인, 봉욱 민정수석 이분들이 마귀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된 언급은 진단부터가 잘못됐습니다. 정부가 부실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선 시장 반응이 좋지 않으니까 일부 다주택자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면서 그들을 악마화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정부의 어떤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서 원활히 작용한다면 이렇게 부작용이 나올 리가 없죠. 청와대 참모 12명, 민주당 현역 의원 중에 25명이 다주택자라고 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이렇게 무리한 언급을 하면서 그들을 악마화하다 보니까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선 먼저 보여달라. 먼저 여러분이 직을 선택하는지 집을 선택하는지 그것을 보여줘야 시장에는 좀 더 확실한 시그널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 문재인 정부 때 똑같이 봤습니다. 다주택자 악마화하고 그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이런 정책들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민주당 이재명 정부가 보수 정부와 통합한다고만 말씀하시지 말고 네. 보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한번 스터디하는 게 어떠신가 이런 네.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리는 이 인물들이 이제 청와대 참모진들 12명이 다주택자다. 2채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자,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들은 투기와는 거리가 먼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또 국민의힘에서는 당장 아니 그렇다면 청와대 인사들이면은 봐줄 사정이 다 있는 거고 그러면 다주택자인 국민들은 다 그냥 무조건 악마냐? 뭐 이런 식으로 또 공격을 하네요. 지금 이 공직재산 신고 제도가 사실은 같이 이제 살고 있는 무슨 직계 비속이나 뭐 이런 분들도 다 같이 재산에 포함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저게 이제 부모의 재산이거나 아니면 자녀의 재산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저 해명은 실제로 보면은 이게 뭐 전체 이제 재산으로 나왔지만 결국에는 뭐 노부모가 살고 있거나 자녀가 살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해명으로 조금 보여져요. 그리고 지금 언론 보도에서 나오고 있는 이러한 통계 같은 것들도 실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고 당연히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시는 투기성 다주택자를 이렇게 이제 겨냥한 발언과 네. 실제로 실거주나 아니면은 지금 이야기 나온 것처럼 여러 이유가 있는 분들은 해당이 되지 않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이유에 의해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전혀 이렇게 지금 대통령의 발언이나 정부의 어쨌든 이 정책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가 잡고 싶어하는 것은 투기성 다주택자들입니다. 네. 아까 앞서서 우리 네. 강 대변인께서 그 얘기를 했어요. 네. 청와대 참모진들도 정신 차려라라고 경고를 준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죠. 지금 정부가 집값 잡겠다고 하는데 네. 청와대에서 핵심 참모들은 다주택자면은 국민들이 당연히 안 좋게 볼 거 아닙니까? 아하.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야당이 지적하는 것도 저는 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허. 다만 네. 야당이 그렇게 지적할 거면 당신들은 왜 안 파냐 이거예요. 본인들도 팔면서 청와대는 안 팔고 있다라고 비판하면 제가 또 진정성을 이해하겠어요. 네. 제가 자료를 보니까 22대 국회의원 중에서 국민의힘 현역 중에서 다주택자가 35명, 민주당이 25명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간단합니다. 국민의힘이 청와대 참모들 집 안 판다고 비판할 거면은 본인들 파세요. 그리고 세금 내면 됩니다. 네. 뭐 청와대 관계자는 다 사정이 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한 경우는 좀 특이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보도지원비서관, 청와대 보도지원비서관은 대치동에 6채가 있어요. 6채 있는 거 이게 아까 우리 강 대변인이 얘기한 저런 경우는 좀 빨리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거겠죠? 저는 이제 6채가 있으면 이례적이잖아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 네. 사실 투기성이라고 느껴진다고 하면 네. 거기에 따른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강 대변인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뭐라고 공격 기회를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다음으로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송 대변인? 아니, 그런데 네. 가장 중요한 거는요. 네. 대통령 본인이 집을 파는 것처럼 시장에 던지는 강력한 메시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다른 청와대 다주택 참모들이 어떤 사정을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대통령에게는 아무런 사정이 없다는 것을 우리 국민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네. 헌법이 임기를 보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네. 4년 넘게 실거주 안 할 건데 그 분당구 순회동 양지마을에 있는 아파트 왜 안 팝니까? 네. 실거래가 기준으로 넉 달 만에 3억 500만 원이 올랐고요. 네. 취임한 이후로 한국 부동산원 시세 기준으로는 시세 하한으로 5억 그리고 네. 시세 상한으로는 5억 5천이 7개월 만에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집을 팔아서 마치 그 코스피 ETF 투자하는 것처럼 모범을 보여야 시장에서 반응을 보이고 아, 이 정도로 의지가 강력하겠구나 알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참모들이 직이 아닌 집을 택했다라는 비판을 받은 바가 있죠. 자, 이번 정부의 참모들은 과연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집을 팔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자, 물론 뭐 사정이 있는 사람들은 예외고요. 아까 좀 특이한 경우들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